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2022년 현재 15개 회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제외하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모두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앞으로 10년은 엔젤 투자의 시대입니다. 쿠팡, 토스,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시장에 균열을 내고 10년도 안 돼서 수조 원 회사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으로 창업자, 임직원, 투자자는 부자가 되어 단숨에 자산가계에 합류합니다. 앞으로 이런 스타트업은 더 많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스타트업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엔젤 투자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엔젤 투자에 관심을 갖고 엔젤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엔젤 투자 정보를 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그런 기업을 어디서 만나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엔젤 투자는 일반적으로 약 190여 개에 불과한 벤처 캐피탈과 같은 기관 투자자, 사업적인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라는 대기업, 회사를 매각하여 자본가가 된 성공한 창업가가 주로 합니다. 소액을 가진 일반 개인은 엔젤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셈인 것이죠. 그럼 일반 개인은 어떻게 엔젤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라이선스를 가진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라이선스를 가진 사업자가 몇 개일까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2022년 현재 15개 회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제외하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모두 불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투자 위험은 높지만 성공 시 큰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엔젤 투자는 기업 발굴, 투자 심사, 투자 집행, 사후 관리, 회수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엔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을 만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기업을 찾는 것이 기업 발굴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을 발굴하여 펀딩 프로젝트를 개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을 플랫폼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엄격히 심사하여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만 발굴하여 올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투자 중개회사로서 기업이 제시한 자료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도 투자 기업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듯이 플랫폼은 기본 요건을 갖춘 많은 기업을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제안한 기업 중 높은 투자 가치를 가진 기업을 스스로 검토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성장성과 확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성장성은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서 회원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매출이 빠르게 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익보다는 시장, 즉 고객을 점유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을 검토할 때 상장회사처럼 이익률을 따져서 주가 수익 비율인 펄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은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장 지배력을 가진 다음에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여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인 기간 동안에는 투자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때가 엔젤 투자자에게는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죠. 확장성은 현재 사업에서 인근 영역으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확장성이 높은 비즈니스여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호텔, 모텔 예약 중개 플랫폼이었던 야놀자가 무인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선정이 비전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단순 중개 서비스에서 IT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업 영역과 전망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죠. 확장성은 유니콘 기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라온 증권 발행 기업의 온라인 리포트를 보고 이런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궁금한 게 있거나 잘 모르면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긴 질문을 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온라인 정보만으로 투자 가치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면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고 증권을 수령합니다. 이 과정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플랫폼에서 쉽게 처리해줍니다. 기업과 합의된 투자 계약을 투자자를 대신해서 플랫폼이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가상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기업에 입금합니다. 투자금을 받은 기업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투자자의 증권 계좌로 증권을 입고하고 투자 내용을 등기부 등본에 게재하는 법인 등기를 합니다. 플랫폼은 투자 계약 체결을 중개하지만 투자금과 증권은 금융회사와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처리하니 안전합니다. 엔젤 투자 절차의 처음 3가지 단계인 기업 발굴, 투자 심사, 투자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면 투자한 기업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3월에 실시하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 정보는 얻기 힘들죠.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 주주방을 개설하여 투자 기업의 사업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능은 모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지원하지 않고 펀딩포유 플랫폼에서만 지원합니다. 펀딩포유는 투자 기업이 수시로 주주방에 사업 현황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관리합니다. 접속해보면 많은 기업의 주주방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가장 중요한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받은 기업은 반드시 투자자를 위한 회수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4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중간 회수 시장이 필요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2016년에 KSM, KRX 스타트업 마켓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근데 너무 초기 스타트업만 있다 보니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외 주식 시장인 KOTC와 코넥스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KOTC를 추천합니다. 연매출 5억 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고 거래량도 코넥스보다 많은 편입니다. 주식시장 등록은 기업이 해야 할 몫입니다. 투자자는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제시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 발굴, 투자 심사, 투자, 사후관리, 회수 이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펀딩포유 플랫폼입니다. 펀딩포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알토란 벤처스가 대주주인 자회사이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특화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엔젤 투자 대중화 시대를 펀딩포유를 통해서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엔젤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창업의 시대이고 엔젤 투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대입니다. 엔젤 투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액으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